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죠. 폐기물 이퀄 쓰레기인데 쓰레기는 누군가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사업기회가 발생을 하겠죠. 피터 린치가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줘가지고 남들이 그것 때문에 기피하지만은 해야 되는 산업에서는 기회가 있다고 했었죠. 폐기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폐기물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크게 구분을 해보면은 우선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로 나뉘게 되고요.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일반적인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혹은 건설 폐기물로 나뉩니다. 폐기물 업체를 보실 때는 이 지정 폐기물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요것들은 대부분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입니다.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이로 가고 있고요.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과 괴를 어느 정도 같이 하는데 요거보다는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죠. 자, 지정 폐기물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지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재활용 처리를 해버리면 되지만 지정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립과 소각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지정 폐기물에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나오게 되는 의료 폐기물도 포함이 됩니다. 원래도 의료 폐기물은 계속해서 나오는 추이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1명당 매일 10kg 가까이 나온다. 대부분 소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폐기물을 처리하는 절차는 배출이 되면은 종류별로 구분해서 가져가는데요.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든가 고물상에서 떠가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서 소각을 먼저 하거나 안 되면은 매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처리를 하는 업체들은 민간시설이라는 거고요. 상장 업체들이 좀 있다는 거죠. 지정 폐기물의 중간 처리, 마켓쉐어로만 보면은 정말 다양한 업체들이 있고요. YN텍, 코엔텍, KGETS 같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소각 처리 같은 경우에도 코엔텍을 제외하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YN텍이라는 업체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YN텍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설립된 전남 여수산단 소재의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메인 비즈니스인 폐기물 처리, 환경본부 외에도 탱커선을 운영하는 해운본부, 보성 컨트리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본부, 호남 레미콘과 같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장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사업을 계속 벌려왔고, 최대 주주는 창업자 박영화 회장이고, 대표이사는 아드님이신 박지영 대표입니다. 자, 이 회사의 모든 사업부를 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환경사업이 메인이니까 이쪽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아무래도 여수산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죠. 여수산단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체들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감이 그래서 나올 만큼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화학업체들은 통상 봄과 가을에 보수를 하는데 그때 폐기물이 증가할 수 있다. 동사는 여수 지역에서 용량 기준으로는 1등이고요. 이런 폐기물을 중간 및 최종 처분해주고 소각했을 때 발생하는 폐열이나 스팀 등을 판매해가지고 이익을 냅니다. 쓰레기 처리해서 돈 벌고 태워서 돈 벌고 이런 거니까 GPM이 높겠죠. 일반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형태가 비슷합니다. 혈을 먼저 정한 다음에 침출수로 오염되지 않게 처리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폐기물을 이렇게 쌓아가는 방식이고요. 이게 썩어가면 나오는 가스 같은 거를 파는 식이 될 텐데요. 여기 다 차면은 요 위에다가 추가로 증설을 해가지고 계속 한도를 늘려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옆에도 땅이 있으면은 그쪽으로도 늘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YN텍 같은 경우 옆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증설을 이렇게 했어요. 이 회사의 지정 매립장 단계 증설 발표가 19년도에 났거든요. 여기 땅 크기만 보면은 기존에 하던 것보다 조금 더 커요. 대략 133억의 추가 매출이 앞으로 발생할 거다 공시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요거는 거의 최소치의 매출이고 더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은 기존의 매립지보다 더 크게 증가가 되었고요. 금액적으로는 460억 이상 돈이 들어간 프로젝트죠. 이게 대략 15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그 과정에서의 주민들 설득하고 환경조사 이런 것들로 시간이 꽤 걸렸지만은 결국에는 승인이 나게 되었습니다. 매립 외에 소각 같은 경우도 증설을 발표했거든요. 작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소각로 같은 경우 200억 규모로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여기도 완공될 경우에 소각 용량이 기존 대비 11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설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 화학 폐기물 물질들이고 그리고 일반 폐기물도 있지만 대부분 부분 사업장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처리하는 거겠죠.
이 여수 공장 쪽에 메이저 회사들이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LG화학, GS칼텍스, 여천NCC, 기타 등등 이런 회사들의 투자가 거의 끝나가요. 그러면은 이게 돌아갈 거거든요. 돌아가면서 폐기물이 발생할 거니까 그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 Q적인 측면에서는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P 부분을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은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우선 전국의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증설이 어렵습니다. 이런 증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반대 같은 거에 부딪혀가지고 쉽지가 않다는 거죠. 혐오 시설에 대한 기피가 있다. 그래서 산업단지 중에서 76%는 폐기물 매립 시설의 설치를 외면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3분의 1 정도가 23년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중국 같은 데서 폐기물을 수입하는 거를 중단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처리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립지 용량은 제한이 돼 있는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면은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립도 오르고 소각도 같이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은 19년도쯤에 좀 많이 올랐어요. 와이엔텍 실적을 보겠습니다. 15년도 이후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부문별로 본다면 폐기물 부문이 19년도에 이익이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쯤에 해서 단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레미콘 쪽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는 추이고, 골프장은 그냥 하던 만큼 하고 있고, 해운은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서 19년도에 좀 이익이 증가했고, 전체적으로는 계속 개선되는 추이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따라서 주가가 오른 부분을 확인 가능하고요. 다만 분기로 보면 작년 상반기에 되게 좋았는데 최근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4분기를 보면은 4분기 실적이 좀 꺾였다.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요. 4분기 세부 내역은 아직 공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홍수로 인한 재난 폐기물을 수주를 해둔 게 있는데 그거를 소각하면서 매출을 잡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그 부분에 영향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때 처리를 안 한 재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보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밀어두면은 단가 좀 올라가는 거 감안해가지고 21년도에 전체적으로 더 좋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 부문별로 보면은 레미콘, 골프장, 해운 이쪽은 그냥 하던 만큼 하고 있고요. 폐기물도 나쁘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전사적인 차원에서 2분기가 좀 높게 이렇게 튀어 보이는 현상은 해운에서 나오는 착시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업체의 메인 수익은 대부분 폐기물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냥 꾸준히 성장하는 트렌드는 유지된다. 4분기는 어떤 이유로 해서 안 좋게 보였지만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우려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유동자산 대비 부채 총계가 좀 높긴 하죠. 여기 유동성이 총부채 대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증설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회사에 여력이 되겠느냐, 이게 리스크 요인일 수 있는데요. 매립지 증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자금 집행은 15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이미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소각로인데 동사의 계획을 보면은 자기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으로 200억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요. 이게 환경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쓸만한 대출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걸로 충당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갑자기 16년 때처럼 증자를 한다. 회사는 안 그럴 거라고 했지만은 그러면은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증자에 참여를 해야겠죠. 피어군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익은 다들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밸류에이션이 높은 회사가 코엔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POR이 15배 정도, PER이 한 20배 정도 됩니다. 이게 맥스로 받을 수 있는 밸류 같고요. 이거는 당시 이 회사만의 이슈가 반영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와이엔텍이 특히 좀 좋은 부분은 이 4개 회사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제일 싸다는 부분입니다. POR이 한 9배 정도, PER이 13배 정도이고 단계적인 증설 효과나 모멘텀이 있었죠. 완공된 매립지 매출 나오는 거, 그리고 21년 말에 준공되는 소각로 이런 거 감안하면은 성장은 지속할 거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주가 트렌드를 보면은 19년도에 폐기물 업체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엄청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도 제일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얘 혼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움직임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별로 미동도 안 했다는 부분은 기존 주주들이 듬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 흐름 보세요. 얘 혼자만 계속 이렇게 꾸준히 올랐고 나머지 애들은 좀 부침이 있을 때도 있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폐기물 업황과 와이언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회가 되면 다른 폐기물 업체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